예,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 라이브 강의 넘버 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 10주, 11주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서 미안합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되네. 이게 넘어가야 되는 넘어가질 않네. 또 왜 이래? 아하, 뭐가 잘못되고 있네. 음, 이거 왜 이래? 뭐가 잘못됐나 봐요. 지금 이게 잘 안 되네. 화면 공유가 오래돼서 그러나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아이, 또 두 개가 뜨네.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하겠습니다. 어, 그 보안면 우리가 저기 보호구에 관한 거를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보안면에 대한 얘기, 페이스 실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로 일반 보안면하고 용접 보안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용접할 때 우리가 눈과 안면을 보호하는 거, 그다음에 유해광선 분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일반 보안면은 이제 비자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그 여러 개 있죠. 방열복의 종류가. 방열복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방열 상위, 방열 하위,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방열 두건, 방열 장갑, 방화 뭐 이렇게 해서 방화복의 그 종류, 즉 고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일반적으로 다 상의, 하의, 그 다음에 방열 두건, 방열 장갑, 방열 장화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작업인 경우는 뭐예요? 안전대, 송기 마스크. 밀폐 공간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하고 송기 마스크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인 경우에는 방진 마스크도 특등급을 해야 되고 송기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동 도굴형 보안경, 전신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체가 휘날리는 것은 보안경이죠. 그 다음에 용접할 땐 보안면, 감전 위험이 있을 때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출입 금지 표지라고 하는 게 있죠. 출입 금지는 주로 어느 곳에 하나 하면 이거지 세 개가 있죠.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의 취급인 경우에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하는 게 금지 유해 물질 취급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 금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물질 여기 보면 빨간 거로 써주는 거는 이렇게 글씨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뭐 제조, 사용, 보관 중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붉은 글씨로 적색으로 쓴다는 거예요. 성면 취급 해체 중. 그 다음에 발암물질 취급 중. 이거는 반드시 적색 글씨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기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표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냐? 금지 표시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별표 2에 있는데 특정 행위의 금지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이게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 금연 화기금지, 물체 이동금지 뭐 이런 것 때 쓰인다. 적재금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장갑의 두 종류를 무엇이냐. 안전장갑은 내전압력 절형장갑과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교육의 3대, 3단계 순서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이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기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기 중심의 기능에 관한 교육이고, 태도교육은 태도를 익히는 가치관 형성에 관한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어떤 형태를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강의법과 토의법과 문제법과 구안법 이렇게 있죠. 이 구안이라고 하는 게 참 영어로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한글로 해놓으니까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예? 프로젝트 메소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학습하는 거. 문제 디스커션 메소드, 렉처 메소드, 일방적인 강의. 여중에서 다 좋죠. 특히 요새는 쌍방향 토론에 의한 강의가 굉장히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의법이 굉장히 좋은데 그 토의법에는 자유토의법, 패널 토의법, 포럼, 심포지엄, 버즈 섹션, 역할연기법, 사례연구법 이렇게 쭉 있죠. 이것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6월 17일 날 토요일 날 시간은 한 3시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시부터 한 2시간 패널 디스커션을 하려고 그래요. 패널 디스커션 산업안전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는 위험성 평가 현장에 적용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한번 패널 디스커션을 하려고 합니다. 패널들은 누구예요?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패널 디스커션 그러니까 패널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결론이 도출이 아니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패널 디스커션을 하고 종강 파티를 고깃집에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행동주의 방정식, 행동의 연구 대상 이런 거 할 때 약간 심리적인 그런 개념이겠죠. SR 이론, SR 이론은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거 그게 초보적인
심리학을 얘기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죠. 스티뮬러스와 반응의 연합에 의해 법이라는 거 하는 걸 내렸고, 그다음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조건 반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SOR 이론이라는 것은 그 SR에 가운데 오가니즘이 들어가네요. 유기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자극의 역할을 하게 돼 갖고 뭐가 행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SR 이론. 요 스키너하고 그다음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동적 조건 형성과 강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 레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비헤비어라고 하는 거는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어떤 특성, 뭐 성격, 뭐 이런 개성과 이 엔바이러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제시했죠. 그게 레빈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산업안전에서 주의, 부주의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결국은 기명이냐, 메모라이즈. 우리 이저 한자로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영어로 하면 메모라이징.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는 거죠.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파지, 인상이 보존되는 거야. retention. 재생은 recall. 뭐 의식을 떠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recognition 하면 뭐야?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혀 떠오르는 거, 재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명, 파지, 재생, 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 기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벨런트가 이것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서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병리적인 방어 기제가 나온다. 부정을 한다든가 뭐 왜곡을 한다든가 격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미숙한 방어 기제, 투사를 한다든가 내 생각이 남이 그렇게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아주 영화에서도 투사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다음 환상, 행동화, 수동공. 그다음에 신경질적 방어 기제, 합리화, 취소, 퇴행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성숙한 방어 기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뭐 승화를 시킨다, 보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성숙한 방어 기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디오를 봤죠. 동영상을 봤을 경우는 연애를 잘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 기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상대방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학습의 단계를 봤을 때 안전교육의 3단계라고 안전교육의 종류를 얘기할 때 교수법에서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 추후지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OJT를 얘기하는 거죠. 오프 잡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되풀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 기능, 태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교과 과정들을 보면은 교과 과정은 정기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용식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뭐 8시간 하는데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하는 거네요. 사무직하고 사무직 외의 근로자하고 관리감독자 지휘의 경우에는 연간 16시간 이상 해야 되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뭐 이거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그 안전보건교육과정에서 시행규칙절표 4에 보면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나오죠. 그러면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는 것은 뭐냐? 또는 뭐 노동조합에서는 특고라고 하죠. 특수 형태의 고용자, 뭐 특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 특수 형태의 근로자는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계약 시 교육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노무 제공 시의 교육은 2시간 이상,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뭐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얘기하고, 간헐적 작업이라는 것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얘기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는 아까 얘기한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한단 말이야. 특고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9가지의 그 카테고리가 있죠. 보험 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이게 직접 운전자가 이게 사업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로 분리되는 거예요. 27종이 있어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지사, 퀵 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까지도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만큼 선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게 별표 5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특별교육에 대한 여기 40가지가 있죠.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1호에서 40호까지 작업을 하는 이 경우에 특별교육, 대상 직업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채용시 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타워 크레인의 기계적 특성과 방호 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것은 마치고, 사실 어저께 우리 새로운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 고시가 새로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마 밴드에 내가 올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있는데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가 어떻게
간소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옛날에는 5단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위험성을 결정을 할 때 5단계로 해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5 해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중하 3 상중하로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상중하.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공부를 떠나서 최근의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우리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뭐 PSM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지만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보시고 시험을 떠나서 지금 법이 이렇게 변했구나 고시가 하는 것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차후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